증시대담입니다. 종목 선택과 증시 전략을 챙겨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그림을 보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한국과 미국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최근에 올수록 두 지수가 이제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싼데 더 비싸지고 있고 한국은 싼데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싼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것에 더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가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 증시 싸져 있으면 좀 살만한 타임은 아닐지, 아니면 한국을 사야 한다면 또 어떤 논리가 필요할지도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우리의 증시의 향후 전망, 그리고 이 시점에 종목 선택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깐깐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약간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증시가 갈수록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현재도 디커플링 상황이 계속 될지 어떻게 진단해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디커플링 시장이 지속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좀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입니다. 펀더멘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종목들을 구분을 할 때 성장주, 가치주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성장주 영역에 가까운 게 바로 미국 시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변동을 온전히 가격에 반영을 시키는 경기 민감주에 가까운 게 바로 한국 시장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로 좀 얘기를 드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워낙 지금 관심이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도 꾸준히 올려나가는 경향이 있고,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이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한 것들을 소각해 나가는 그림을 보이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짚어볼 포인트가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우상향하는 시장이다라는 믿음, 그런 것들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가계의 자산이 주식으로 좀 많이 배정되는 경향, 그리고 더불어서 글로벌리 자금이 또 미국으로 쏠려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자금이 오히려 좀 빠져나가는 그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한국과 미국이 다른 시장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ROE가 다르죠. 우리나라 ROE가 8%도 안 되는데 미국은 거의 18%,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의 ROE 레벨은 자본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이익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혁신이 있냐 없냐, 내수의 중요도, 이런 것들 다 녹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차별점에서 불구하고 낮은 ROE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최근에 레포트를 보니까 그래도 지수는 좀 이제 바닥에 온 것 같고 슬슬 종목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네, 참 아쉬운 게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낮아진 레벨에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가격 측면에서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에는 종목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빠르게 좀 반등해 나가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트럼프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공격적으로 반등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종목 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종목 플레이를 할 만한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 가지 관점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시장이 무엇보다 싸졌다라는 관점입니다. PBR로 보면은 지난 분기 기준의 PBR로 봤을 때 0.85배까지 낮아졌습니다.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0.85배라는 레벨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펀더멘탈을 미리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적이나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했던 그런 투자 주체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도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IT 쪽에 대한 순매도가 가장 좀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IT,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순매도 대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가 PBR 1배를 내려가는 1배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의 PBR 레벨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진 레벨에서 신용 매수라든지 이렇게 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 기관도 약간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PBR 1배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는 보여줬고 전자가 치고 나가진 못하더라도 저점을 확인해서 안정성을 좀 가져준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목들로 종목 플레이하려는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인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이랑은 약간은 괴리되어 있는 시장 환경이라는 게 오히려 또 종목장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 플레이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일정 부분 바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바로 탄력 있게 올라가기보다는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좀 더 탄력 있는 종목에 소위 말하는 이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잠시 아까 미증시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미증시가 뭐 어제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제 상승 추동력이 좀 떨어지는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은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더 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게 자료가 월요일 날 발간이 되다 보니까 네. 금요일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 한국이 종목 플레이 할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좀 디커플링 되어 있고 지수에 대한 주가 수익률을 가지고 서로 상관계수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무의미한 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미 한 2달여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미국 시장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좀 봐도 되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어쨌든 동일하게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약간은 슬로우해지는 그림이 한국 시장으로서는 오히려 조금은 더 나은 그림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뭐 그렇게 큰 폭이 하락 아니라 약간 네. 좀 뭐랄까요? 달러도 좀 둔화되고 미증시도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 자금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는데 국내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로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아까 이제 종목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레포트 보니까 기관이 조금 먼저 용기를 냈다.
그러면 기관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그 종목들을 좀 선별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도 사실은 지금 종목을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9월 15일, 11월 15일에 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개별 종목 하나하나 체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순매수를 할 정도로 무언가 아이디어를 떠올린 그런 종목들을 좀 차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싸졌을 때 살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종목이라고 저는 좀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이 종목을 뭐 추천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트렌드 아니면 테마 컨셉의 종목들이 기관이나 그나마 한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CJ 제일제당 같은 그런 CJ 종목입니다. 제일제당. 예, CJ 제일제당이 사실 많이들 잊혀져 있는 맞아요. 종목일 거예요. 왜 잊혀졌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뭐 소에 빠지면서 말아서 잊혀진 거죠. 그렇죠. 예. 동시에 잊혀진 그런 종목인데 CJ 제일제당을 찾아보면은 일단 뭐 그 그림에서도 나오다시피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종목이고 더불어서 낙폭이 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공장을 보유했다는 게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정책 피해에 대한 우려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실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 이거는 과거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이제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로 바로바로 찍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종목을 좀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 날 자료를 내고 어느덧 또 이제 일주일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실적 안정성을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종목을 찾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 결국 IRA나 칩스법에 걸려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적 안정성이랑 낮은 밸류를 중심으로 좀 종목을 선별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까지 좀 이어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총 12개 종목을 제시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번 자료에 나갔던 거는 아니고 아마 지난번에 실적 안정성, 선형적으로 종목 실적이 좀 성장해 나간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종목의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실적 예측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KB금융이라든지 메리츠금융지주, HD현대마린솔루션 이런 12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낙폭은 모두들 과대한 상태에 있는데 올라갈 만한 모멘텀, 소위 말하는 트리거를 미국 내 공장을 좀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 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을 텐데 그는 이제 칩스법이라든지 IRA의 어떤 폐기 가능성 때문에 다소 좀 뒤로 밀리면 CJ 제일제당 같은 게 하나의 컨셉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 이제 11월 말 12월을 또 준비하는 기관에서 기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의 실적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다음 주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용한 한 주라고 볼 그래요? 수가 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되는 게 11월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월 26일에 발표가 되고 27일 수요일에 내구재 주문이나 3분기 PCE 물가 그리고 PCE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개인 소비나 소득 같은 게 발표가 되고요. 28일
내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땡스기빙 데이로 휴장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1시 30분에 조기 폐장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25일 월요일에 준비디오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26일 화요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HP 이렇게 두 종목 역시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좀 조용하지만 시장 전반에서 가장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 같아요. 경기가 좀 강한다 이런 부분들,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간밤에 발표된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살펴보더라도 지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가격 이런 가격 지표들이 좀 올라서는 모습이 있어서 아마 이제 다음 달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잠재적인 화두가 될 만한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조용한 한 주이긴 하지만 또 미국이 주 후반에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다라는 것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다우 중심으로 상승세가 3대 지수 모두 나타냈습니다. 주 초반에는 뭐 나스닥과 S&P 중심이었는데 이제 다우로 순환매가 되면서 미국은 3대 지수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에 에너지 기업이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가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반도체 지수를 좀 견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타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경제 지표가 이제 탄탄하다 보니까 금리와 달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전주보다 더 내려가면서 실업자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고용이 탄탄하고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중에 이제 캐펙스 지수가 있습니다. 전월보다 더 올라섰습니다. 금리나 사이클에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을 두고 고용이 괜찮아진다라는 소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와 S&P 나스닥의 선순환인 것처럼 고용과 투자의 선순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인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증시 대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추세적으로 강한 장, 우리나라는 좀 계단식 상승. 그 일면에는 좀 주주자본과 오너자본의 차이가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ROE가 높고 낮음은 결국 자본에 대한 선택의 기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수와 수출의 어떤 차이, 그리고 혁신과 경기 민감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ROE가 사실은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자본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로서는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어떤 비효율성이 더 증폭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선택은 아무래도 미국의 모멘텀이 강한 종목, 일례로 CJ제일제당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안 되는 사업은 매각, 이를테면 바이오 사업을 최근에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효율성, 그리고 많이 하락을 했었다. 찾아보시면 CJ제일제당과 같은 기업들이 몇몇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어떤 희망이나 상승의 단초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